분할 정복 기법의 알고리즘의 두 번째 예제로 퀵 정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퀵 정렬은 정렬 방법 중에 하나인데 빠른 정렬이라 해서 퀵 정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퀵 정렬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다른 정렬 방법에 비해서 퀵 정렬이 비교적 더 빠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의 이름을 퀵 정렬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퀵 정렬은 분할 정복 기법의 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할 정복 기법이라기보다는 정복을 한 후에 그 정복한 결과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퀵 정렬은 문제를 주어진 n개의 데이터 또는 n개의 문제를 두 개의 부분 문제로 분할을 합니다. 앞에서 합병 정렬을 봤을 때는 항상 이 데이터를 딱 반씩 정확하게 반씩 둘로 이렇게 나눠 놓고 이 각각에 대해서 다시 합병 정렬 방법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얻어지면 모르지하는 이런 방법의 알고리즘이었는데 퀵 정렬은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두 개로 분할을 하는데 몇 개로 분할될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분할하는데 항상 고정된 개수가 아니라 데이터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개수로 분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할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합병 정렬은 분할을 그냥 무조건 둘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병 분할을 하는데 반해서 퀵 정렬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분할하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대신에 이제 모르지 소트는 이렇게 간단히 분할한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정복을 한 다음에 둘을 합치는 머지 하는 과정이 복잡했었는데 퀵 정렬은 이 머지 하는 과정은 별도 없습니다. 머지를 안 하고 이 각각의 문제를 정복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머지가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정렬이 끝나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정복이 된 그런 그 결과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이 데이터를 분할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데이터를 분할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이 둘을 서로 별개의 어떤 그 데이터 집합으로 이렇게 쪼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합치지 않아도 요것만 정렬하고 요것만 정렬하더라도 별도의 합치는 과정 없이 정렬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죠. 이 분할하는 과정이 일종의 정복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해서 앞에서 이 그 퀵 정렬은 정복 후에 분할하는 그런 사실상 뭐 그런 형태로 동작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퀵 정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피봇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의 어떤 원소에 이 그 피봇이라고 부르는 이 값을 기준으로 배열에 피봇보다도 더 작은 숫자를 왼편에 모으고 피봇보다도 큰 숫자를 오른편에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피봇이 위치하게 이렇게 배치하는, 이렇게 분할하는 것이 이 퀵 정렬의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입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베일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피봇이라고 하는 기준값을 하나 정한 다음에 이 피봇보다도 작은 값이 다 앞에 옵니다. 왼쪽 편에 옵니다. 이 왼쪽 편에 피봇보다도 작은 값, 요 높이보다 요 키보다 더 작은 것들이 다 모여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정렬될 필요는 없습니다. 더 큰 것이 앞에 있고 작은 것이 뒤에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피봇보다는 다 작은 것이 여기 위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피벗보다 다 큰 값이 옵니다. 여기 지금 피벗의 키보다 다 높은 것이 지금 여기 와 있죠. 그래서 피벗을 기준으로 피벗보다 작은 것 왼쪽, 피벗보다 큰 것 오른쪽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이렇게 분할을 하면 이 조각들에 대해서 피벗 값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데이터의 개수와 여기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 분할되는데 몇 개로 분할되는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피벗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둘로 분할하고 나면 이것도 동일한 과정으로 순환적으로 리컬시브하게 재규적으로 수행하여 정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두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퀵 정렬, 이것도 마찬가지로 퀵 정렬, 이렇게 순환적으로 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둘로 구분한 다음에 그 조각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순환적으로 적용한다. 이게 그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그 틀이죠.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분할하든지 문제마다 분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만 데이터를 분할한 다음에 그 분할된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순환적으로 처리한다. 이게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이었죠. 그래서 퀵 정렬도 마찬가지로 피벗의 값으로 왼쪽, 오른쪽, 피벗보다 작은 것, 피벗보다 큰 것 이렇게 나눠 놓은 다음에 그 조각에 대해서 동일한 과정인, 동일한 원칙이니까 퀵 정렬의 동일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요 조각에 대해서 해결하고 요 조각에 대해서 해결한다 이거죠. 자, 이 피벗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둘로 분할을 할 때 왼쪽 편 그리고 그것보다 큰 오른쪽 편 이 둘을 나누는 이제 기준값이고 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속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 별개의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에서 데이터가 30, 8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는데 만약에 피벗이 60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60을 피벗으로 선택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60보다도 작은 것을 다 왼쪽에 배치하고 피벗보다 큰 값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 피벗이 위치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벗은 왼쪽에는 피벗보다 작은 값, 오른쪽에는 피벗보다 큰 값. 그러니까 피벗은 왼쪽에도 속하지 않고 오른쪽에 속하지 않는 요 피벗의 값을 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둘로 분할을 하는 기준값이 피벗입니다. 이렇게 피벗을 기준으로 왼쪽 다 작은 값은 왼쪽, 큰 값은 오른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것을 만약에 정리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요것을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이 사이에 머지하는 과정이 필요 없죠. 요거보다 다 작으니까 그 작은 값이 정렬됐고 요거보다 큰 값이 정렬됐으니까 요 자체로 정렬이 끝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수도 코드로 한번 표현을 해 봅시다. 자, 퀵소트라고 하는 이름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퀵소트라는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어떤 배열 A라고 하는 배열에 left라고 하는 위치, 이 배열의 위치, right라고 하는 위치에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정렬 한다.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정렬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값이 세 개가 A, left, right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정렬할 때는 물론 이제 제일 왼쪽을 0이라고 하고 제일 오른쪽을 n-1이라고 치면 요게 이제 left고 요게 right였겠지만 진행하다 보면 이제 어느 특정한 조각, 특정한 이제 범위의 데이터를 정렬한다. 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 위치를 left, 끝나는 위치를 righ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left, right 이 세 개 값이 이제 이 알고리즘의 매개 변수 값인데
입력은 이 A의 left부터 right 사이의 값입니다. 아직 정렬 안 된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이죠. 출력은 그 범위 안에 있는 값을 정렬된 값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 이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은 left가 right보다 더 작다. 요건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2개 이상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1개밖에 없다 그러면 left와 right가 위치가 같았겠죠. 2개가 있다 그러면 left가 여기, right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left가 right보다 작죠. left가 right보다 작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2개 또는 그 이상이다는 뜻입니다. 2개 이상이면 이 if는 안을 실행하는 거고, left가 right보다 작지 않다, left가 right보다 작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죠. 예, 같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리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정렬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을 수행하지 않고 이제 바로 이 퀵소트 알고리즘을 끝내면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그건 정렬된 것이기 때문에, 정렬이 됐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고 이제 바로 종료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 left부터 right 사이에, 이 left에서 right 사이의 데이터를 정렬을 하는데, 이 사이 데이터 중에서 피벗 값을 하나 선택합니다. 자, 요거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또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랜덤하게 하든 어떤 특정 위치에, 고정된 위치에 있는 값을 피벗이라고 생각하든 어쨌거나 피벗 값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피벗 값보다도 이 피벗을 제일 왼쪽에 있는 값하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left부터 right 사이에 있는 이 값 중에서 피벗을 하나 선택합니다. 피벗 값을 선택을 해서 이걸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값하고 바꿉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값하고 서로 맞바꿉니다. 그러니까 피벗을 제일 왼쪽에 일단 위치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피벗 값하고 배열에 있는 각 원소하고 비교해서 피벗 값보다도 작은 숫자를 left에서 p-1 위치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값들을 쭉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을 쭉 비교해서 이 피벗 값보다도 작은 값을 이렇게 앞쪽에 left부터 p-1 사이에 위치시키고, 큰 값을 p 플러스 1부터 right 사이에 이렇게, 요거 뭐 어떠한 방법으로 쓰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피벗 값보다도 작은 값을 여기 위치시키고 피벗 값보다도 큰 값을 여기에 위치시킨 다음에 요 사이에 피벗 값을 딱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피벗 값보다도 작은 것은 왼쪽, 피벗 값보다 큰 것은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피벗보다도 작은 숫자를 왼쪽에서부터 p-1로 옮기고, 피벗보다도 큰 숫자를 p 플러스 1부터 right 사이에 옮기고, 피벗의 값을 ap에 집어넣는다. 그럼 피벗의 위치는 ap에 들어가고, 피벗보다도 작은 것 left부터 p-1, 그 다음에 피벗보다도 큰 값 p 플러스 1부터 right 사이에 이제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죠. 다시 말하면 퀵소트라고 하는 동일한 알고리즘을 순환 호출합니다. 리컬시브 콜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 배열 A에 대해서 left에서 p-1까지 피벗보다도 작은 값들이죠. 피벗보다도 작은 값을 정렬을 하고, 요게 끝나면 퀵소트를 리컬시브하게 호출합니다. 리컬시브하게 호출을 해서 요 값을 p 플러스 1부터 right, 요거는 피벗보다도 큰 값이죠. 피벗보다도 큰 값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합병 정렬 알고리즘하고 동일하게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의 내부에 어떤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있는 이 본체에
자기 자신을 부르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순환 호출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리커시브 콜이라고 부른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알고리즘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떤 알고리즘 안에 리커시브 콜이 들어 있습니다. 이 리커시브 콜은 분할한 조각들에 대해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리커시브 콜이죠. 이렇게 이제 분할된 조각들의 리커시브 콜을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앞에. 예. 데이터를 분할을 해서 그 분할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분할된 조각에 대해서 리커시브 콜을 부르도록, 이게 이제 분할 정보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그 형태고요. 모르지 소트의 경우에는 분할이 간단했습니다. 가운데 위치를 찾는 거죠. 가운데 위치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이제 리커시브 콜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양쪽이 왼쪽 오른쪽이 분할되면 합병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그 분할 정보 알고리즘의 생긴 모양인데, 몰지 소트의 경우에는 분할이 복잡했습니다. 분할이 간단했습니다. 그냥 이제 위치, 왼쪽 오른쪽 양쪽 위치를 더해서 2로 나누는 분할이 간단했고, 그 다음에 리커시브 콜 후에 합병이 복잡한 합병 과정이 있었는데, 퀵소트의 경우에는 분할이 복잡합니다. 분할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분할을 하고, 분할된 양쪽 조각에 대해서 리커시브 호출을 하면 그 자체가 이 각각이 정렬되면 전체가 정렬됩니다. 그래서 따로 합병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퀵소트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절차, 수도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의 이제 동작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이 요 분할하는 요 과정. 다시 말하면 피봇을 기준으로 피봇보다 작은 값을 왼쪽, 큰 값을 오른쪽으로 배치시키는 요 분할하는, 요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복잡한 과정이고 제일 핵심적인 요소죠. 그래서 요 그 분할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